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자, 최근 방송에서는 우리가 히스타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는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치료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영양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을 때 영양치료, 기능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긴 한데요. 제가 항상 질병을 치료할 때 기능의학에서 얘기하는 이것들을 저도 인용을 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가지가 썩어 있거나 열매가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이런 가지를 치료하고 열매를 치료하는 데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너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가지도 문제가 있고 열매가 문제가 있는 나무는 바로 이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또 뿌리에 영양을 많이 주고 있는 토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양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식사,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요법이 제대로 되어서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건강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모든 치료의 근본이죠. 자, 이 히스타민 증후군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히스타민을 많이 유발하는 이 히스타민 증후군은 장이 문제가 있을 때 훨씬 많은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양 치료를 해야 될까요? 바로 외부에서 여러 가지 독소라든지 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 가장 좋겠죠. 또한 체내에 들어있는 이런 염증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면 그런 식이요법이 바로 히스타민 증후군에 가장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늘 하고 있는 이 저탄고지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바로 이런 염증과 외부 독소, 환경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식이요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식이요법만이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맞춰봤을 때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충분히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영양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체내의 히스타민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원들을 제거를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거나 손상이 있는 장을 회복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식이요법 즉 영양치료를 해야 되지만 이 영양치료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한하는 히스타민 프리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히스타민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저장을 해서 오래 보관하거나 또는 숙성을 시키거나 발효를 시키는 락토균에도 이런 히스타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너무 과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이 히스타민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돼지고기를 저장육으로 하는 베이컨이나 햄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히스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배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히스타민이 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과 같은 고등어입니다. 이런 고등어도 바로 배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중에서는 토마토와 시금치 같은 음식에 들어있고요. 감귤류 같은 과일에도 이런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발효가 된 음식에 히스타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와인이라든지 맥주, 막걸리 같이 발효가 된 주류에서도 바로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와인과 함께 치즈를 먹는데 항상 가렵고 두드러기가 생긴다. 이런 분들은 히스타민 증후군이 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배제해주는 히스타민 프리 다이어트를 같이 하신다면 이 히스타민 증후군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영양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히스타민 증후군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항염작용이라든지 항산화 작용 또는 이 항바이러스 작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비타민이죠. 비타민 C는 바로 혈중 내에 있는 히스타민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C 2g 정도를 복용하였을 때 혈관 내에 있는 히스타민 40% 정도를 4시간 동안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는 영양치료와 함께 비타민 C를 꼭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영양치료와 비타민 C는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히스타민 증후군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치료들을 병행을 하셔야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타민 증후군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치료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촬영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더 예쁜 곳에서 앞으로 많은 영상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